명예퇴직 후 도망친 산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건 금요일 오후였어요. 35년을 바친 회사가 저를 보내는 방식이었죠. 그날 밤 저는 차에 몸을 실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사라진 산길. 끝에 외딴 펜션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엔 한 여자가 혼자 있었어요. 잠들기 전 창밖을 봤을 때 그녀는 눈 내리는 밤에 혼자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그 쓸쓸한 뒷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죠. 이 여자가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온기가 될 줄은요.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건 금요일 오후였어요. 부장이 건넨 봉투 속엔 차갑게 인쇄된 통지서 한 장뿐이었죠. 35년을 바친 회사가 저를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건 한숨뿐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다들 그래요. 빨리 정리하시고 쉬세요. 정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비수처럼 꽂혔죠. 저는 정리되어야 할 쯤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차에 몸을 실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죠. 내비게이션에 산속, 펜션만 찍고 달렸어요.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어둠만 남은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외딴 펜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나무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주차장엔 제 차 외엔 무것도 없었죠. 현관문을 열자 장작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프런트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단정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예약 없이 오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네,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금 손님은 당신분이에요. 며칠 묵으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이틀이요. 그녀는 열쇠를 건네며 짧게 웃었어요. 천천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시고. 요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뒤돌아봤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고 그 뒷모습에서 묘한 외로움이 느껴졌죠. 저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난 사람. 방에 들어서니 장작 난로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쌓여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곳에선 아무도 저를 정리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보니 마당에서 그녀가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밤에 혼자서요.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죠. 이 여자가 제 남은 인생의 온기가 될 줄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하였어요. 밤새 내린 눈이 창문턱까지 쌓여 있었죠. 거실로 내려가니 그녀가 난로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얼굴엔 장작 연기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고 그게 묘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죠. 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저는 대답하며 그녀 옆에 앉았어요.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간단하지만요. 그녀가 일어서려 하자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계란 좀 깨주시겠어요? 주방은 좁았어.
그녀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다 보니 어깨가 자꾸 부딪혔죠.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토스트를 구웠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혼자 이 펜션을 운영하세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새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지내고 있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말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익숙해요. 오히려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당신은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명예퇴직 당했어요.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요. 그리고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도망이 아니에요, 쉬는 거죠.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재단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어.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짜 미소를 지었죠. 저녁 때 그녀가 제안했어요. 거실에 장작불 피워놓을게요.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거실에 앉아 불을 보며 와인을 마셨죠. 불꽃이 타오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어요. 그녀가 추운지 어깨를 움츠렸어. 저는 그녀 옆에 노인 담요를 집어들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줬어요. 그 순간 우리 손이 스쳤죠. 그녀는 제 손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따뜻하네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녀도 피하지 않았죠. 불빛 아래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 뉴스에서 폭설 예보가 나왔어요. 기상캐스터는 며칠간 상간 지역에 눈이 계속될 거라고 했죠.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프런트로 내려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며칠 더 묵어도 될까요? 그녀는 창밖에 눈을 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물론이죠. 사실 이런 날엔 혼자 있기가 조금 무섭거든요. 그 고백이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어요. 저만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창문에 방한 비닐 좀 묻혀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대답하며 그녀를 따라 창고로 갔어요. 우리는 함께 비닐과 테이프를 들고 각 방을 돌며 창문을 막았어요. 사다리에 올라가 비닐을 붙이는 그녀의 모습을 아래서 잡아주며 저는 그녀의 허리선을 보게 됐어요. 두꺼운 니트 아래로도 느껴지는 가느다란 허리. 그녀가 몸을 뻗을 때마다 니트가 살짝 올라가 하얀 피부가 보였죠. 조심하세요. 제가 그녀의 종아리를 잡았어요.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그녀가 내려올 땐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죠. 일하는 사람의 손. 저는 그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은 뒤 그녀가 말했어요. 뒷마당에 장작 좀 날라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우리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눈 쌓인 마당으로 나갔어요. 발목까지 빠지는 눈속을 걸으며 장작을 날랐죠. 그녀가 장작 하나를 들어 올리려다 발을 헛디뎠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를 잡았어요.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쓰러졌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숨결이 제 목에 닿았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얀 입김이 뒤섞였고 그녀의 볼은 추위 때문인지 발그레 물들어 있어. 저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품에서 바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몇 초간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우리 둘뿐인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가 물었어요. 내일도 눈이 온대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보다가 컵을 내려놓았어요. 혹시 저녁에 제 방으로 오시겠어요? 거기 난로가 더 따뜻해요.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그 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가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30분 후에 요 차 준비해 놓을게요.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어요. 이 떨림이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가고 싶었어요. 30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빗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 요 59세 남자가 설레고 있었으니까요. 노크를 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방 안은 따뜻했어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작은 테이블엔 차와 과일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낮과는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여자처럼 보였죠. 앉으세요. 그녀가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그녀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눈 때문에 내일은 아마 도로가 막힐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가 좋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보다가 차를 마셨어요. 입술에 묻은 차를 혀끝으로 살짝 핥은 모습이 보였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혼자 사세요? 이혼하셨어요. 네, 5년 전에요. 아내는 제가 감정이 메말랐다고 했죠. 아들도 저를 귀찮아해요. 그 말을 하니 가슴이 쓰렸어요. 그녀가 제 손을 덮었어요. 메말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참고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뭔가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요?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죠. 매일 밤이 길어요. 그래서 당신이 온 게 고마워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죠. 아들이었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자네 좀 왔다 사네요? 또 그러시네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 다니실 건가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도망이라는 단어. 제 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제 아들한테도 저는 짐이에요. 정리해야 할 그녀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돌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여기선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겐요. 그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그녀를 끌어안았죠. 그녀도 저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로 상처를 감싸며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 싫어요. 제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침대 쪽으로 저를 이끌었죠. 난로 불빛이 흔들렸고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이 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그녀도. 저도 난로. 불빛만 남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떨리시죠? 그녀가 작게 물었어요.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이라서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자기 볼에 갖다 댔어요. 저도요,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입술을 맞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를 확인하듯 가볍게 스치는 입맞춤. 그녀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를 더 깊이 맛봤죠. 그녀도 제게 응답했어요. 입술이 열리고 숨이 섞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입맞춤을 나눈 뒤 저는 그녀의 니트 밑단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녀는 제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니트를 벗었죠. 속엔 얇은 속옷만 걸치고 있었어요. 난로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몸은 세월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었어요. 처지고 주름진.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살아온 시간이 만든 풍경이었으니까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아름다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거짓말이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입술을 대며 속 사겼어요. 그녀는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제 셔츠가 벗겨지고 우리는 살과 살로 마주했어요. 그녀를 천천히 눕혔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퍼졌고 저는 그녀의 목선에서 시작해 쇄골, 가슴, 배로 입술을 옮겼어요. 그녀는 작게 신음했어요. 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손은 제 등을 쓰다듬었죠. 우리는 서로의 몸을 천천히 탐색했어요. 급할 것 없었어요.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마지막 옷가지들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완전히 맨몸으로 포개졌어요. 그녀의 체온이 제게 스며들었고 저의 체온이 그녀를 감쌌죠.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요. 저는 천천히 그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저는 그 순간을 음미했죠. 따뜻했어요. 오래 잊고 있던 온기가 저를 감쌌어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로의 리듬을 찾아가며 그녀는 제 어깨를 꽉 잡았고 저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말은 필요 없었어요. 몸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난로 불빛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느꼈어요. 외로움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온기가 차올랐죠. 끝이 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꽉 안은 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저도 속삭였죠. 저야말로요. 그 후 사흘은 꿈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장작을 패고 함께 눈을 치우고 밤이 오면 서로의 품에 안겼죠. 세상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펜션은 우리만의 섬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고, 손을 잡으면 모든 게 괜찮았어. 하지만 나흘째 아침, 제설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도로를 뚫는 소리.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녀도 창밖을 보며 표정이 굳었어요. 도로가 뚫렸네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저도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사팀이었죠, 차장님. 퇴직금 정산 서류 서명하러 월요일까지 꼭 오셔야 합니다. 현실이 갑자기 무너져 들어왔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죠. 내일 내려가셔야 하나 봐요.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셔야죠. 당신 삶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아팠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어떤데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전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제 삶이고요. 당신과 전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너무 달라요. 당신은 도시 사람이고, 저는 산속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잠깐의 위로였을 뿐이에요. 위로라는 단어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위로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손을 빼냈어요. 사랑은 현실을 이길 수 없어요. 당신에겐 아들이 있고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잤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의 눈은 멈췄고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 휴대폰엔 아들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정리할 것 많아요. 또 그 얘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그녀는 프런트에 서 있었어요.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잘 가세요.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은 붉었어요. 다시 올게요. 제가 말했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약속 안 하셔도 돼요. 우린 이미 충분했어요. 충분하다는 말이 가슴을 후볐어요. 저는 그녀를 껴안고 싶었지만 그녀가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그대로 문을 나섰죠.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 저는 눈물을 삼키며 핸들을 잡았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보내야 하나? 한 달이 지났어요. 퇴직금을 정산하고 아파트를 정리했죠. 아들은 제게 요양원 팜플렛을 건넸어요. 아버지, 여기 괜찮대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저는 그 팜플렛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요. 그녀였어요.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책 몇 권.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아빠는 아빠 인생을 살아보려 한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상관없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다시 그 산길을 올라갔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녁 6시였어요. 주차장엔 여전히 차가 없었고 불빛만 따뜻하게 켜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프런트는 비어 있었어요. 서영 씨, 제가 불렀죠.
잠시 후 안쪽에서 그녀가 나왔어요. 저를 보자 얼어붙었어요. 왜 왔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에요. 당신 곁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쳤어요? 당신 아들은요? 당신 삶은요? 아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 삶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 당신 나이가 몇인데 60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62이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낼 거예요. 아니면 함께 보낼 거예요?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어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았죠. 미안해요. 겁이 났어요. 당신이 떠날까봐. 그녀가 속삭였어요. 안 떠나요. 이제 안 떠나요.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다시 우리 둘만 남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녀의 방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급하지 않았죠.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옷을 벗겼어요. 그녀도 제 옷을 벗겼죠.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느꼈어요. 한 달 동안 그리워했던 체온, 냄새, 촉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이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을 때 그녀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저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어요.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제 마지막 사랑인 거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제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온몸으로 서로를 확인했어요. 이번엔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난로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있겠다고,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석 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다시 옅어지고 이제 봄이 오려 하고 있었죠. 저는 펜션에 머물렀어요. 아니,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아침이면 그녀와 함께 일어나 장작을 패고 눈을 치우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많지 않은 손님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어느 날 손님이 물었어요. 두 분 부부세요? 저와 그녀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비슷한 거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굳이 법적인 관계를 정의할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함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밤이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품에 안겼어요. 처음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평온했죠. 어느 저녁 난로 앞에 앉아 그녀가 말했어요. 행복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어요. 저도요. 당신이 와서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불을 바라봤어요.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의 삶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아들에게서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건가요? 저는 창밖에 눈을 보며 대답했어요. 계속이다. 여기가 아빠 집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응, 행복하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아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사랑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요. 봄이 오자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펜션 마당에 작은 새싹들이 돋아났죠. 그녀와 저는 마당에 나가 함께 흙을 만졌어요. 여기에 꽃 좀 심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좋죠. 우리 함께 가꿔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들이 꽃을 피울 때까지 우리는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봄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저녁에 그녀의 방에서 창밖을 보며 그녀가 물었어요. 후회 없어요. 정말로.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그녀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도 감사해요.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당신이 와줘서. 우리는 키스했어요. 처음처럼 떨리진 않았지만 더 깊고 진했어요. 이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요. 창밖에선 봄바람이 불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왔죠. 저와 그녀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이곳 산속에서 서로의 마지막 봄을 함께 맞이하며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와 함께 일어나 장작을 패고 저녁이면 함께 난로 앞에 앉죠.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후회 없으세요? 저는 대답해요. 단 한 번도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